연합뉴스TV와 한국직업방송이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2일 경력단절 여성의 늦가기 계약직 교수라는 악조건을 넘어 나노 독성학 세계상위 1% 연구자가 된 박은정 박사에 대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 후에 대학의 정교수로 임용됐다고 합니다. 꿈을 이룬 경단녀 이야기 정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1% 연구자가 된 50대 경단녀 박은정 박사가 마음껏 연구하고 싶다는 꿈을 이뤘습니다. 연합뉴스TV와 인터뷰 도중 경희대학교로부터 정교수로 임용됐다는 소식을 받은 겁니다. 진짜 서류를 넣어도 안 되더니 이게 12일 만에 제가 조교수도 아니고 부교수도 아니고 지금 정교수가 된 거거든요. 막 심장이 뛰어서 지금. 박 교수는 자리를 제한한 대학 5곳 중 경희대를 택한 이유로 자신을 믿어줬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1% 연구자상을 받을 당시에 만난 학교 관계자들이 곧바로 함께 연구해보자며 제안을 해왔던 겁니다. 내가 이분들을 쫓아가면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좋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를 신뢰해 주시는 분은 내가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박 교수는 결혼과 임신, 가족 병간호 탓에 늦가기 연구자가 된 자신의 이야기가 보도된 뒤 취업 준비생과 워킹맘, 유학생 등 수백 명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아이디가 비번이 기죽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디가 다 난 할 수 있다예요. 그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을 이룬 박 교수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독성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네,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업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약업계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자금과 향응 등 영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업체를 쥐어짜는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패치 분야 의약품으로 널리 알려진 M제약입니다. 올 하반기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에 이 회사의 의약품 생산시설 신축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회사 측은 공장 건립자금 300억 원 중 200억 원 정도를 주식 공모로 마련했습니다. 사원들은 회사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출을 받아 참여하는 등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회사 임원 A씨가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하청업체 발주 대금의 1% 내외 돈을 리베이터로 요구하거나 발주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허위로 계약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주와 사원이 마련한 공금으로 지급한 공사 금액 중 일부가 다시 회사 임원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입니다. 저렇게 하자는 이번 저지른 빨리다가 어떻게나 내거 갖다 줬습니다.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 수용하지 않으면 저희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해당 임원은 누군가의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큰 거 한 장을 줬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큰 거 한 장 참나. 할 말이 없겠어. 제가 뭐라 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잘해서는 틀었으면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임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회사 측에 투서가 날아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오너 대신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제가 없어도 그냥 되네. 피해자 일부는 대표이사가 사퇴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오너가 구속된 동아제약의 사례도 있는 만큼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관행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네,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0 규정에 대한 개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 5, 10 규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부결시킨 겁니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2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참석위원 12명 중 찬성 의견이 과반이 안 돼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이날 개정안에는 농축수산품에 한해서만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당초 권익위는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자체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권익위가 전원위를 한 번 더 열어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더라도 반대했던 위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3, 5, 10 규정을 손보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법에 손을 대면 또 다른 개정 요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농축산업계에는 부정적이었다고 판단하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개정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과 한 표차밖에 안 나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권익위는 모든 것을 비공개에 붙이기로 했다며 회의 결과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지난해 제조업과 광업 일자리는 늘었지만 구조조정과 불황으로 조선과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와 기업체 수 모두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0명 이상 광업, 제조업 업체 수는 6만 9,405개, 종사자는 297만 6천 명으로 각각 0.2%, 0.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자동차는 사업체 수가 각각 5.2%, 4.6% 줄었고 종사자 수도 9.2%, 1.2%씩 감소했습니다. 또 반도체 외에는 부진했던 전자도 종사자 수가 4.3% 줄면서 이들 3개 부문에서 1년 사이에 3만 7,578명이 줄었습니다. 광업, 제조업 출하액은 1% 줄어든 1,418조 5천억 원으로 4년째 감소했습니다. 네, 올해 3분기 1인 가구의 소득이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1인 가구 소득은 월 평균 167만 7천 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6만 1천 원이 줄어 2013년 4분기 3.54%의 감소율을 기록한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건 인구 고령화로 은퇴한 노령층 1인 가구 비중이 큰 폭으로 늘면서 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이 4.4%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청년 실업의 장기화로 혼자 사는 청년들의 소득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새해 예산안의 쟁점은 크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항목입니다. 각 당은 정체성이 걸린 사안이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가장 큰 항목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 예산입니다. 정부 원안에는 경찰, 소방관 등 국가직 공무원 15,000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 5천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청년 실업 문제도 해소하고 장시간 근로로 과로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사업입니다. 반면 야당은 극단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3조 원 규모의 예산안도 최대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만큼 한시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여당과 액수가 큰 데다 전례가 없는 임금 보조 예산이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예산 증액을 두고서도 원안을 고수하는 여당과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쟁점 예산에 대해 여야 모두 당의 정체성과 맞물린 사안이라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나재현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의 아파트값이 다시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주거복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40세 미만 청년층을 위해서는 소형 임대주택 30만 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주거복지 대책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 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원, 공공분양 15만 원,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도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대상 신혼부부를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에서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 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40세 미만 무주택 청년에게는 대학생 기숙사 5만 시를 포함한 소형 임대주택 30만 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은 있지만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하고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2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정부가 연탄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 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연탄 최고 판매 가격을 19.6% 개당 87.5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부는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축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대상 연탄 쿠폰 지원액을 기존 23만 5천 원에서 31만 3천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서 보도채널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7일 2016 방송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연합뉴스TV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도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편성하면서 심의 규정도 준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방송 실적을 기준으로 방송 내용과 편성,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방송평가는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때 총점의 40% 비율로 반영됩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요즘 중고등학교 급식실 풍경이라는 제목의 이 사진. 그런데 이 저마다의 뒷모습이 모두 같아 보이죠. 네, 그러게요. 얼핏 봐서는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모두 무릎 아래를 넘는 까만 롱패딩을 입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바로 롱패딩이라고 들었는데 저 사진을 보니까 그 인기를 정말 실감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 롱패딩은 벤치파카로 불리면서 주로 운동선수들이 이 동계 훈련을 할 때 자주 입던 점퍼인데요. 작년부터 조금씩 롱패딩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더니 올해에는 갑자기 이른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갑자기 롱패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롱패딩과 관련한 실적 역시 가시적으로도 굉장히 높아졌겠어요.
네, 실제로 가격 비교 사이트 에누리에 따르면요, 이 롱패딩 매출은 11월 현재 10월 대비 무려 5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전년 대비로 봤을 때도 이 롱패딩의 매출은 이미 약 20%가량 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인기네요. 그런데 왠지 과거에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던 유명 브랜드 패딩들의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저 롱패딩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2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유명 브랜드들의 패딩 점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또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패딩의 기능성과 브랜드, 또 가격에 따라서 이 패딩을 구매한 학생들의 계층을 나눈 계급도까지 등장하면서 이 청소년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네, 맞아요. 계급에 따라 붙여진 이름들도 불편할 정도로 대상을 희화화시킨 것들이었잖아요. 네, 참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당시 계급도를 살펴보면요. 이 고가의 패딩이 인기를 끌었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5만 원 정도의 패딩을 입은 학생은 일반이나 찌질이로, 또 그리고 30만 원대는 중상위권으로, 그리고 50만 원대의 패딩을 입은 학생은 양아치로, 70만 원대의 패딩을 입은 학생은 대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뒤에 계급을 정하면서 패딩 점퍼 하나로 같은 또래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해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에게는 25만 원도 충분히 과분한 금액인데 말이죠. 게다가 이 같은 계급도 때문에 자녀들이 기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싼 패딩 점퍼를 사줘야 했던 부모님들에게도 큰 부담이었고요. 그런데 롱패딩의 가격 역시 상당할 것 같은데 금액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충전재인 구스다운의 품질과 함량, 또 기능성 원단 여부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롱패딩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30만 원대 후반대에서 이 10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롱패딩 역시 단순히 유행을 타는 일시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는 이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 부모들에게 큰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롱패딩이 유행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인기 아이돌이 이른바 출근이나 무대 패션으로 롱패딩을 입고 나오면서 유행이 시작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겨울철 교복이 지나치게 얇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욱이 여학생들의 경우 교복 치마만 입고 등교를 해야 하는데 보온을 위해서 바지나 체육복을 입게 될 경우 복장 불량으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롱패딩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지나친 획일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신경 쓰지 못하고 기능성이 떨어지는 교복만 입게 된 것도 큰 원인이 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심리를 자극한 롱패딩의 가격도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와 아웃도어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캐주얼과 골프웨어 업체들까지도 롱패딩을 내놓으면서 가격 올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뛰어난 품질에도 불구하고 1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한 롱패딩이 품절 대란까지 빚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평창 롱패딩입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기를 얻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 롱패딩은 거위 솜털 80%와 깃털 20%로 제작된 구스다운 제품인데요. 이 정도 함량이면 30만 원대를 훌쩍 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4만 9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평창 올림픽 기념 한정판이라는 희소성까지 더해져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평창 롱패딩은 제작 당시에는 총 3만 장 만들어졌는데 처음 입고된 2만 3천 장은 이미 모두 판매됐다고 합니다. 남은 수량인 7천 장은 지방과 수도권의 백화점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이번 달 안에 모두 완판될 예정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온라인이 아닌 백화점에서 롱패딩을 팔았을 때도 그 열기가 대단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평창 롱패딩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일 전날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섰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방의 일부 매장에서는 소비자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구입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롱패딩을 받자마자 웃돈을 주고 재판매하거나 대기표를 5만 원에 팔기까지 하는 천태만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평창 롱패딩의 과열된 양상은 유행을 타면서 지나치게 비싼 값에 팔리는 롱패딩 거품에서 비롯된 사회적인 부작용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제품들 역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운동선수들의 겨울 운동복으로만 여겨졌던 롱패딩이 유행을 타면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상술도 눈에 띄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합리적인 시장의 가격이 형성돼서 부모를 2번 울리는 제2의 등골 브레이커가 나타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